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시장이 좋다 나쁘다라는 말보다는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 확실히 좋아진 거냐? 그건 장담할 수 없지만 무언가 다르게 저번 주보다는 이번 주가 훨씬 낫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외 주식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햇빛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공모주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따따상에 또 180% 이상의 더블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등장하면서 장외 주식에 있는 올해 상장될 종목들을 투자하자,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전성, 경제적 안정성, 또 글로벌 시장에 있는 전쟁들이 하나둘 마무리될 수 있는 2025년도, 이 시장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더 좋게 보고 있는 시그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IPO 시장에 드디어 2조 원 넘는 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번에 MD바이스에서 2조 2천억 정도가 돈이 몰렸죠. 결정적으로 2월 달에 상장된 회사들 한번 살펴보면 그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LK캠이 180%, 유너스가 300%, 모티브링크가 193%, 동국생명과학도 거의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첫 주에 있었던 2월 3일, 4일, 5일, 10일, 13일까지는 거의 다 모든 주식이 마이너스 형태로 갔습니다. 가장 크게 아이지넷이 공모가 대비 37%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반기 오름텔라푸티가 9% 상승하면서 시동을 걸었고, 그 뒤를 이어 동국생명과학, 모티브링크, 유너스, LK캠이 연속으로 더블과 따더블을 기록하면서 공모주 시장이 햇볕이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1696대 2를 기록한 MD바이스도 한몫을 했습니다. 2조 1천이 올렸죠. 공모주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장외 주식 시장이 살아난다, 이것을 의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두나무가 선두를 달렸습니다. 16만 원대 전체 방송해드렸죠. 기본적으로 두나무는 보수적 관점 접근 바란다. 시장이 9만 원대 추천을 했고 다시 17만 원대 매도 요청을 드리는 것처럼 조금만 더 가상자산 시장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안정될 때 다시 한번 들어가자. 두나무와 빗썸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보수적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무신사 좋아 보이고 야놀자도 좋아 보입니다. 야놀자가 37,000원대 진입했고요. K뱅크 6,400원, 저는 개인적으로 K뱅크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시장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GNT 파마가 요즘 반짝하고 있죠. 뇌졸중 치료제가 임상 실험에 돌입했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의 투명성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주식도 보수적 관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 의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금 3만 원대를 무너뜨리고 28,000원대에 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가자 전쟁이 끝났을 때 재건 산업에 가장 많이 들어갈 기업이 바로 이 현대 ENG입니다. 이런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본적으로 두나무가 업비트 시장에서 정지를 당했습니다. 3개월. 그러나 이게 완전한 정지가 아니라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운영되지만 신규 회원들에게 제재가 가제되었지만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두나무 주식이 밀리는 것은 이런 기사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라 이익 실현입니다. 7만원, 8만원대 구입한 사람들이 20만원 넘어가면서 17만원 선까지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벽이 무너질 때까지 좀 더 지켜보다. 업비트의 이 정도의 가상자산 시장에 갖고 있는 신뢰도가 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은 좀 아니다. 좀 더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한번 두나무를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로보틱스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로보틱스가 놀라운 기술력을 보이고 있죠. 아마 올해는 기술 특례 상장을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로보틱스가 좋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사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 요 원래 가장 많이 핫한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얼마 전에 공개했죠. 공장에서 부두까지 자율주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서울로보틱스는 5년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다만 안정성을 가시했지만 범용성에 의문점이 드는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이한빈 서울로보틱스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네요. 지난해 10월 표튼코리아와 함께 인터뷰에서 차량을 공장에서 야적장으로 옮기는 50m 구간을 운영하는 데만 1년에 수억 원이 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서울로보틱스는 출고 이송 단계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솔루션을 개발, 운영하고 있고 서울로보틱스의 접근법은 테슬라의 대척점에 있다. 이유는 레이더와 라이더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장비를 차량 내부가 아닌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에 설치한다.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차량이라도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조정할 수 있고 대다수 차량에 간제되어 있는 통신 모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한빈 대표는 이를 RC카처럼 차량을 엄격 조정하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로보틱스는 BMW와 함께 공장 내 자율주행 시스템을 실증하였고 서울로보틱스 측은 이후 3년간 독일 미넨에 위치한 BMW 공장에 B2B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또한 단 한 차례도 사고가 없었으며 폭설, 폭우 등과 같은 혹독한 기상 조건에서도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안전 요인이 없는 자율주행을 확실하게 실현하였다. 이처럼 복수의 안성타 업체들이 실증 테스트 파일럿 2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정성 있는 서울로보틱스가 이 기술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로보틱스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IPO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은 바로 공모주 시장이 살아나면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